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요, 동료 표정 하나에 온종일 신경이 막 곤두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밤에,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잠 못 들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유, 많죠. 정말 많죠. 아니면 또 스스로한테 유독 엄격해서 난 왜 이것밖에 못하나 네네. 막 자책하면서 거의 뭐 번아웃 직전까지 가는 경험 이것도 꽤 흔하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타인의 반응이라는 그 안개 속에서 막 길을 잃거나, 맞아요. 안개 속. 네, 스스로 만든 그 높은 기준에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는 거, 또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 힘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덫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우는 그런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자존감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렇죠. 세상을 보고 또 반응하는 방식을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타인의 진짜 사소한 말, 뭐 표정, 이런 거에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그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한테 먼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요. 맞아요. 이게 꼭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멱살을 잡고, 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계속 채찍질하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작 다른 사람들은 아무 요구도 안 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요? 네, 특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이런 자기 비난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에너지만 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방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물음표의 방향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아, 관점 전환이요? 네. 나한테 던지던 질문을 상대방한테 먼저 던져보는 거죠. 저 사람 혹시 기분이 안 좋은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이 다른 일이 있나? 이렇게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이죠. 실제로 용기를 내서 한번 물어보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관계 개선하려고 다가갔는데 상대가 계속 부정적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소통 방식이나 지금 상태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짐을 내가 다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모든 짐을 다 질 필요는 없다. 네. 자, 그리고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또 있잖아요. 비판이나 상처 주는 말들. 그렇죠. 화살이죠, 화살. 네. 이 화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바로 그 마음 근육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네, 맞아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 마음 근육이 아주 탄탄해서 방탄조끼처럼 화살을 팍 튕겨내거나 아니면 설령 맞더라도 아픈데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좀 보완해야겠네. 이렇게 성장의 재료로 삼는 아주 건강한 유형이죠. 건강한 유형. 네. 둘째는 그냥 날아오는 화살을 뭐 속수무책으로 다 맞는 거예요. 과거 상처까지 막 덧나면서요. 아이고. 마지막 셋째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심지어 나를 겨누지도 않은 화살을요. 굳이 자기가 주워와서 스스로한테 팍 꽂아요. 네. 자기가 자기한테요? 네. 그러면서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괴로워하는 유형이죠. 와,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꽤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상처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상처 받기로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에 바꾸는 거. 와, 이게 마음 근육 단련의 진짜 시작이겠네요. 네. 물론 유독 아프게 와서 박히는 그런 화살도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때 혹은 내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건드렸을 때죠. 그럴 때는 뭐 잠시 아픔을 느끼더라도요. 표현은 좀 그랬지만 저 말이 맞네. 이 기회에 이 부분 좀 성장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틀는 연습, 이것도 필요해요. 타인의 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써먹을지는 온전히 내 몫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는 힘,
이게 바로 마음 근육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법칙 얘기도 있었어요. 그 343 법칙이요. 아, 네네. 343. 10명 있으면 셋은 이유 없이 날 싫어하고 그렇죠. 넷은 뭐 별 관심 없고 나머지 셋만 나를 좋아하거나 지지한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글쎄요. 아무래도 날 싫어하는 그 3명한테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3명한테 온 신경을 다 쏟고 에너지를 막 써요. 정작 나를 아껴주는 그 소중한 3명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뇌가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훨씬 더 강렬하게 그리고 오래 저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죠. 아, 부정성 편향. 그럼 이걸 이겨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나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그 세 사람, 그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고 그들이 해줬던 좋은 말, 격려, 칭찬 이런 걸 자주 떠올리고요. 힘들 때는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네. 나를 지지하는 세 사람에게 집중하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이것도 마음을 지치게 하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아, 완벽주의요? 목표를 100점 잡지 말고 한 70점 정도로 설정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70점이요? 좀 낮은 거 아닌가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체는 너무 좋죠. 근데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면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 좀 다독여주는 여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것도 좀 흥미로운 조언이 있었어요. 어떤 건데요? 직장에서는 너무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스마트한 협력 관계 정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스마트한 협력 관계요. 네, 프로페셔널하게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는 직장 밖에서 뭐 친구나 가족 통해서 찾는 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과 관계를 좀 분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 이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영원한 관계는 사실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예민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상처받기 쉬우니까요. 근데 이걸 강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네, 뒤집어 보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캐치하는 섬세함, 다른 사람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 또 한 가지에 확 몰입하는 높은 집중력, 이런 게 다 예민함에서 나올 수 있는 강점이거든요. 와, 생각의 전환인데요. 중요한 건,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느끼는구나 하고 자기 특성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약점까지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보듬어주면 다른 사람도 그걸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이 예민함을 섬세함이나 집중력으로 잘 활용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가끔 이 예민함 스위치를 좀 조절하는 연습,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말 타인의 시선, 또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서요.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완벽주의 좀 내려놓고 내 예민함까지도 끌어안는 것. 네, 이 모든 게 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댄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외부의 평가나 뭐 주변 상황에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네, 내면의 중심? 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나를 지키고 성장으로 이끄는 그 선택권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꽂고 있는 그 화살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리고 그 화살을 어떻게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